예,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도 방송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던 게 지금 4, 5년 전만 해도 그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가 생기면서 글로벌 OTT가 생기면서 오징어 게임이니 뭐 이래서 그때 글로벌 OTT가 생기면서 프로그램 제작비에서 확 늘어났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확 다운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제작 실정에서 제작비가 옛날만큼 싸지 않은 거예요. 몇백 올라 버렸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싸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비싸고 비싼 제품이 돼버리는 순간 이제 싹 나가서 현재 제작 현수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반토막 이렇게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출연료가 엄청 올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글로벌 OTT가 확 폭증하면서 프로그램 편수가 느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스텝 인건비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OTT는 저작권, 재방송 이런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인터넷 한 방에 릴리즈 되면 이제 끝나버리는 시스템이라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대신 돈을 더 주는 거죠. 영원히 이건 우리 거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권리가 없어. 그러면서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내려가질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면서 국내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사 채널의 드라마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방송사 사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출연료가 예. 4배 올랐대, 4배. 이런 이유 요인으로 다 올랐는데 심지어 광고는 인터넷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방송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구조는 없는데 드라마 가격은 엄청나게 세져서 더 이상 이제 못 만든다.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요인이 됐던 게 제작비 폭등인데 여기에 일조를 한 게 글로벌 OTT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저작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재방료, 출연료 다 가져가고 권리를 다 가져가는 대신에 돈을 좀 더 줄게였는데 사실 이전에는 저희 나라에는 그런 법이 아니고 저작권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판매되는 만큼 사용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나눠주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글로벌 OTT는 다 자기의 권리를 옛날 말로 하면 입도 선매라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다 매절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든 뭐 경력 작가든 전부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방송을 안 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가 조합이 파업을 해서 싸워서 너네들의 사업의 용의를 위하여 양도했어도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받아내잖아. 유럽도 이제 그건 거기는 법령을 만들어서 사업의 용이성을 위하여 매절은 해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보상은 줘야 된다라는 그 법령을 넣어줘서 그 추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그 빨리 그건 그런 제도 보완을 빨리 하면 될 것 같고 예, 예, 국제 기준이 있으면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정부에서 좀 추려주시는, 챙겨주시는 네. 그런 어떤 조항이나 뭐 이런 게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입법과 행정이 예. 같이 가야 되는 네, 맞아요. 영역인 거죠. 예. 네. 우리 지금 생태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과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네네. 전에 스크린 쿼터제 투쟁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국 영화가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필요한 대안들 조치가 있으면 사실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예, 뭐 맞아요. 관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둔 예. 말씀 마저 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작권을 저희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작가는 월 300을 받는다고 해서 300만 원치 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월 1000만 원을 준다고 100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가 걸릴지 모르는 굉장히 지난한 싸움에 나중에 잘 됐을 때 추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 권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냥 지금 네가 쓴 걸 내가 다 살게 권리는 안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작 의욕이 훅 떨어지고 이걸 열심히 해도 내 자식이 아닌 거 열심히 써도 기업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호해주는 근데 지금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하고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쉬워서 이런 자리라도 어떻게 넷플릭스와 뭐 OTT와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어떻게 말해요? 근데 넷플릭스나 이런 그 국제 투자 집단들은 하여튼 좋은 작품이 있으면 비싸게라도 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을 그들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번에 오징어 게임인가 그건 조 단위로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뭐 우리 출연진들이나 좀 거의 초기에 받은 게 끝이니까요. 그러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사실 그걸 집단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야 OTT들도 사실은 이제 경쟁 체제에 좀 들어갔잖아요. 예, 예. 우리도 사실 만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문화 수출이 이제 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 수출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3대 산업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보는데 그러려면은 작가들이든 제작자들이든 사실 그 감독들의 제작 역량들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집단적인 교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돼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에는 그 유럽, 남미 포함해가지고 그 저작권 법이 그 최종 방송 송출권자가 방송을 하면 거기에 나온 창작자들, 감독, 작가에게 일정 부분의 저작비를 줍니다. 그게 자국 영화가 아니라 타국이라도.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많이 수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감독과 작가들에게 줄 저작권료가 지금 감독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각 나라에서 적게는 한 수백억, 많게는 지금 1,000억 넘게 걔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걸 달라고 했어요. 한국 감독 작가들 거니까.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이거를 니들한테 주려면 상호 조약에 의해서 니들 나라에도 저작권법이 니들 나라에 트는 다른 나라의 그걸 줘야 된다. 감독과 작가한테 줘야 우리도 니들한테 줄 수가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럽 영화나 유럽 드라마, 남미 거의 영화는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콘텐츠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저작권 법이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지고. 그거 빨리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지난 몇 년 동안 아니요, 뭐 했어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했는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1년 동안 뭐 했어요? 네. 없어요. 몇 년 동안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런 건 네. 강의원한테 네. 얘기해서 네. 저랑 해결해야죠. 이미 사실 많이 얘기했던 문제이긴 한데요. 성과가 못 네, 냈군요. 네. 그래서 저희 사실은 독립영화를 그러시죠. 하시고 계신 이제 정주리 감독이기도 하시고 칸에도 이제 소개되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생태계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얘기를 저도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14년에 첫 영화를 작은 영화를 만들고 전혀 제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했으니까 드디어 영화 감독이 됐다. 그런 기쁨도 있었고요. 근데 그 후로 수년 동안 다음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또 계속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겪다가 이렇게 기회가 다시 안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포기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포기했구나. 특히 저처럼 막 이렇게 상업 영화 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더욱이나 그렇더라고요. 그 즈음에 이 우리 감독조합에서 그 뭐 돈을 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갔더니 해외에서 제 영화가 상영된 저작권료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마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작곡가가 몇 원씩 쌓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제작사나 배급사에 가지 않고 바로 저한테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제 통장에 그 내역과 함께 그걸 보는 순간, 내 영화가 다시 나와 연결되는구나. 누군가 해외 뭐 혹은 어딘가의 누군가와 제가 다시 연결이 됐구나 하면서 그 너무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시 좀 이렇게 다시 뭔가 해봐야겠다. 뭔가 다시 나와 또 내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다시 한번 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사실은 두 번째 영화를 또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미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멀지?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저도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생기면 말씀도 드리고 그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가서 또 말씀도 드리고 해봤는데 자꾸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또 서로 이해관계 네,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조정을 할 네, 시간이 네, 필요하군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이 얘기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작자들과 그리고 후보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이기도 한데 AI와 디지털 창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AI 등장을 마냥 반길 거라고 외부인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 문화 콘텐츠 개념 안에서는 여기도 좀 준비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이 너무 정교해지다